직장을 다닐 때 어떤 논란이 계속 있었냐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할까, 사람을 뽑은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할까를 끊임없이 논란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잘 안 바뀌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한편으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내봤냐면 입사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산성이 좋은지를 봤더니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잘 교육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행동경제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봤죠. 좋은 사람을 뽑아 놓으면 앞으로도 일을 잘할 거다?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떡잎을 보고 미래까지 다 예측한다는 거는 넌센스라는 건데 공화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의 역설의 저자인 유효상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을 안 해도 잘할 수 있고 야단을 안 쳐도 잘할 수 있는데 마치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 편향식으로 내가 칭찬을 했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잘했다. 내가 야단을 쳤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비유를 들을 때 보통 소포모아 징크스라든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징크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구로 따지면 타율이 3할 때를 치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4할 때 5할 때를 쳤다.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아주 너무 잘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 도배가 되고 칭찬했다고 박수를 쳐주면 그 다음에는 4할 때 5할 때라는 게 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치던 타율이 3할 때면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평균 타율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면 칭찬을 해주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모양이구나. 네.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맞아요. 네. 반대로 3할 때를 치던 선수인데 1할 때밖에 못 쳤다. 거의 안타를 못 쳤다 그러면은 막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는 야단을 안 쳐도 이 사람은 평상시 실력이 3할 때니까 그냥 놔둬도 1할 때를 쳤으니까 오히려 다음에는 평균 타율보다 더 쳐가지고 3할 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야단을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3할 때 이상을 친 거다 해서 그거를 결과 편향적으로 해서 잘못된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칭찬을 해서 이렇게 됐다, 야단을 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리더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결과 편향적인 생각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칭찬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칭찬의 역설은 뭐를 얘기하냐면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더 나가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야단을 많이 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야단치고 애를 써도 잘 안 될 거니까 그냥 그 상태로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칭찬을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대표님도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수영을 하거나 피트니스를 하게 되면은 코치들이 그렇게 하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한 세트만 더 해봐라. 한 세트만 더 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몸을 더 좋게 만들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잘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대충 하고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끝내는 이런 그런 게 그게 이제 보통 칭찬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잘했을 때나 아주 나쁜 결과를 나타냈을 때 그냥 놔둬도 평균으로 돌아갈 거를 리더 입장에서는 자기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을 때 야단을 안 치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았더니 잘 됐다. 그러니까 내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결과 편향적인 거고 평균으로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를 나름대로 리더가 자기 일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직장을 다닐 때 어떤 논란이 계속 있었냐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할까? 사람을 뽑은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할까를
끊임없이 논란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잘 안 바뀌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한편으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내봤냐면 입사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산성이 좋은지를 봤더니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잘 교육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행동경제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봤죠. 좋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앞으로도 일을 잘할 거다.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떡잎을 보고 미래까지 다 예측한다는 거는 넌센스라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블라인드로 사람들 채용하고 이러는 거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편향 같은 것들로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좋은 성과를 낼 거야.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편견과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잘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대변한다라는 거는 좀 넌센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 말씀은 그러면 인재를 선발할 것이냐 아니면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육성 쪽에 좀 더 방점을 두시는 건가요? 그거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교육에 대한 이런 원천적인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채용을 할 때 어떠한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를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품이 봉제 완구류였었는데 그러면 봉제 완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섬유과 나온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돼서 가전제품들 흑백 TV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TV를 좀 잘하는 사람을 그쵸. 뽑아야 되는데 그럼 봉제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화학 제품들, 의료, 정밀, AI 이렇게 나오면 과거에 뽑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한 딜레마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우수기업을 가보면은 우수한 자원을 뽑아놓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거에 적응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주장하는 데들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 미주, 영미권 같은 데는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나 해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봉제 쪽을 하다가 봉제 시장이 끝나면 그 나가라 그러고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이 회사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을 트랜지션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다.